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가 사실은 숨겨진 수학자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외면당한 배움이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영상은 잊혀진 이름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왜 배움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나는 매일 떡볶이를 팔았다. 기름 냄새와 고춧가루 연기 속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손님들을 상대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오래된 노점상 아줌마쯤으로 여겼다.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장사꾼이라는 말로만 불렀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사는 내 생계였지만 수학은 내 숨이었다고. 숫자를 외우고 공식을 풀어내는 순간이 내게는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고. 젊은 시절에 배움을 이어갈 길이 막혔을 때 나는 계산기를 대신해 종이를 붙잡았다. 밤마다 수많은 식과 도형이 내 손끝에서 춤추었다. 이제는 늙은 몸으로 시장에 나와 있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장사 준비를 마치고 국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나는 머릿속으로 방정식을 풀었다. 손님이 거슬러준 동전의 무게마저도 하나의 수로 바꿔 계산했다. 그 습관이 오래 이어지니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저 꼼꼼한 장사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 속에 나의 전부가 숨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나면 나는 불을 껐다. 노점상 천막 안은 금세 어두워졌다. 그때 작은 그림자들이 내 앞에 모여들었다. 어린아이들, 배고픈 얼굴, 낡은 공책 하나 들고 와 앉는 모습. 그 아이들이 내 진짜 제자들이었다. 나는 칠판 대신 판때기를 꺼내 분필을 잡았다. 오늘은 곱셈을 가르쳤고 내일은 도형의 넓이를 알려줄 예정이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문제를 풀었고 틀려도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멈추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나는 시장 선생님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나를 스승이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상은 나를 노점상으로만 기억하겠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달랐다. 그 작은 차이가 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나는 장사꾼이면서도 동시에 수학자였다. 그날도 아이들과 수업을 마치고 시장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장사도 힘들었고 수업도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숫자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아이들 중 누군가가 내 이름 대신 내 수학을 세상에 남겨주리라고. 시장 구석에서만 머물 줄 알았던 비밀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 밖으로 새어나갔다. 한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믿기 힘든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늘 꼴찌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자 선생님들이 놀라워했다. 도대체 누가 가르친 것이냐는 물음이 이어졌다. 아이의 입술 끝에서 내 이름은 아니지만 시장 할머니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다. 길바닥에서 떡볶이를 팔던 노인이 무슨 수학을 가르치냐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둘 더 높은 성적을 받자 상황이 달라졌다. 교사들은 서로 의논하며 혹시 과외를 받는 건 아닌지, 누군가 문제를 대신 풀어준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시선은 시장 쪽으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노점을 지키며 떡볶이를 팔았다. 장사 끝나고 아이들과 어둠 속에서 수업을 이어갔다. 아이들 눈빛은 날마다 달라졌다. 처음엔 밥 한 끼 얻어먹으려 모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숫자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방정식을 재미있다고 말할 때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장사나 똑바로 하라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괜한 헛소문에 아이들이 빠져든다며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다. 가난한 장사꾼이 무슨 선생 노릇을 하냐며 웃어넘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다음날 수업에 필요한 분필을 준비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 학교 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내 노점을 둘러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아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려 했고 나는 순간 망설였다. 내가 평생 숨겨온 세계가 이렇게 들켜도 괜찮은 걸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아이들이 내 손을 붙잡았다. 선생님 괜찮다며 자신들이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판때기를 꺼내고 분필을 잡았다. 가느다란 불빛 아래 나는 문제를 칠판에 적었다. 아이들은 머뭇거림 없이 답을 적어 내려갔다. 교사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교육청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이런 수업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증명하라고 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자 시장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 뒤에는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소문은 더 넓게 퍼져나갔고 나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늘어났다. 칭찬과 호기심만이 아니라 의심과 조롱도 함께였다. 나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버텼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시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시장은 여전히 붉은 조명 아래 떠들썩했지만 내 노점 앞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호기심 어린 발걸음이 멈춰섰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누군가는 떡볶이를 사러 온 척하며 내 얼굴을 훑어봤다. 어느새 나는 노점상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 시선이 날마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소문이 퍼진 뒤부터 낯선 질문이 이어졌다.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친 게 맞느냐? 그 나이에 무슨 수학을 아느냐? 혹시 문제집을 몰래 베끼는 건 아니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입에서 내 능력을 자랑하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푼 문제들이 내 유일한 증거였다. 시장 사람들조차 나를 이상한 눈길로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꾼 아줌마라 불리던 내가 갑자기 천재라는 말에 휩싸이자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누군가는 괜히 아이들 망치는 일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다. 다른 이는 장사에 집중하라고 충고하듯 말했지만 그 속내는 조롱에 가까웠다. 나는 그 모든 말들을 묵묵히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노점 앞에 서 있던 한 교사가 말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이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 나이 들어 아직도 증명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시장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다고, 그 덕분에 자신들이 처음으로 문제를 이해했다고.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들의 진심이 곧 내 대답이었다. 그러나 교사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큰 시험을 치르라고 했다. 아이들의 성적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천막 속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수학이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난다면 또다시 상처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다. 젊은 시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누구도 내 노트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내 열정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기억은 내 안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은 내 노트를 빌려가며 문제를 풀었고, 나보다 먼저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억눌렸던 꿈을 대신 이어가려는 듯한 열정이 내 앞에 살아있었다. 그 순간 내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더 큰 결심을 했다. 교사가 원한다면 증명해 보이리라. 아이들 앞에서 끝까지 내 수학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리라. 나는 분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시선과 마주서기로 했다. 시장은 여전히 붉은 조명 아래 떠들썩했지만 내 노점 앞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호기심 어린 발걸음이 멈춰섰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누군가는 떡볶이를 사러 온 척하며 내 얼굴을 훑어봤다. 어느새 나는 노점상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 시선이 날마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소문이 퍼진 뒤부터 낯선 질문이 이어졌다.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친 게 맞느냐? 그 나이에 무슨 수학을 아느냐? 혹시 문제집을 몰래 베끼는 건 아니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입에서 내 능력을 자랑하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푼 문제들이 내 유일한 증거였다. 시장 사람들조차 나를 이상한 눈길로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꾼 아줌마라 불리던 내가 갑자기 천재라는 말에 휩싸이자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누군가는 괜히 아이들 망치는 일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다. 다른 이는 장사에 집중하라고 충고하듯 말했지만 그 속내는 조롱에 가까웠다. 나는 그 모든 말들을 묵묵히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노점 앞에 서 있던 한 교사가 말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이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 나이 들어 아직도 증명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시장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다고, 그 덕분에 자신들이 처음으로 문제를 이해했다고.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들의 진심이 곧 내 대답이었다. 그러나 교사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큰 시험을 치르라고 했다. 아이들의 성적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천막 속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수학이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난다면 또다시 상처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다. 젊은 시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누구도 내 노트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내 열정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기억은 내 안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은 내 노트를 빌려가며 문제를 풀었고 나보다 먼저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억눌렸던 꿈을 대신 이어가려는 듯한 열정이 내 앞에 살아있었다. 그 순간 내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더 큰 결심을 했다. 교사가 원한다면 증명해 보이리라. 아이들 앞에서 끝까지 내 수학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리라. 나는 분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시선과 마주서기로 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날이 왔다. 학교 교사, 교육청 직원, 시장 상인들, 심지어 호기심 많은 행인들까지. 내 노점 앞은 떡볶이를 파는 곳이 아니라 작은 극장이 되어 있었다. 누구도 떡볶이를 사려 하지 않았고
오직 내 손에 들린 분필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판때기를 세웠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었다. 고등학교 과정의 난도 높은 문제였다. 그는 아이들이 과연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문제지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눈빛을 빛냈다. 그들이 곁눈질하며 나를 바라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직접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다. 대신 작은 힌트를 던지고 풀이의 방향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손끝으로 계산을 이어갔고 서로 답을 맞추며 끈기를 보였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차 달라졌다. 처음엔 비웃던 눈빛이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문제를 모두 푼 뒤 교사는 채점을 했다. 결과는 믿기 어려웠다. 아이들 대부분이 정답을 적어냈고 심지어 일부는 풀이 과정을 더 단순하게 바꾸기도 했다. 교사의 손이 멈췄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나는 그 순간 웃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눈길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는 나를 보며 물었다. 정말 당신이 가르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재나 과외를 몰래 받은 게 아니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노트를 꺼내 판때기 위에 펼쳐 놓았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적어 내려간 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내 손글씨로 남은 공식과 그래프, 아무도 보지 못한 해석법이 가득했다. 교사는 눈을 크게 뜨고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시장의 소란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않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때 교육청 직원이 한마디 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연구에 가까운 결과라고. 학문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정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세상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 진짜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됐다며 기뻐했다. 그 환한 얼굴에 나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여전히 두려웠다. 내가 원했던 건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이었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고 시장에 다시 어둠이 내렸다. 나는 홀로 판때기를 닦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간 자리엔 분필 가루만 흩날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나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나는 천재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제야 나를 수학자라 부르지만 내 청춘은 그렇게 불리지 못했다. 교실 문턱조차 쉽게 넘을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여자의 머리에는 가정이 먼저라는 말이 따라다녔고 내 노트는 가족의 눈길조차 끌지 못했다. 그 상처가 평생 내 그림자였다. 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낡은 시골 학교에서 숫자와 기호만이 내 친구였다. 나는 선생님 몰래 더 어려운 문제를 풀었고 종이 위에 새로운 풀이를 적어 내려갔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말은 같았다. 너 같은 여자가 그런 걸 왜 하냐는 비웃음 뿐이었다. 가난은 또 다른 벽이었다. 책을 사는 대신 시장 일을 도우며 하루를 버텼다. 밤마다 기름 묻은 손으로 노트를 펼쳐야 했고 연필심은 쉽게 닳아 없어졌다.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수학만이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 문 앞에서 나는 좌절했다. 장학금은 남학생에게 돌아갔고 나는 흘려보내는 눈물을 삼켜야 했다. 가족은 학문보다 시집이 먼저라 했고 나는 억지로 끌려가듯 삶의 길을 바꿔야 했다. 남편은 내 노트를 이해하지 못했다. 수학을 붙잡은 손을 부끄러움으로만 여겼다. 그 세월이 지나고 나는 홀로 남았다.
생계를 위해 시장에 나왔고 노점상으로 살아갔다. 그러나 손바닥만 한 수첩에 방정식을 쓰는 습관은 버리지 않았다. 국물을 저으면서도 동전의 무게를 계산하면서도 나는 늘 머릿속에서 문제를 풀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교실이 그때부터 다시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은 내 노트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틀린 답을 웃으며 고쳤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붙잡았다. 나는 그 아이들 속에서 과거의 나를 다시 보았다. 억눌린 채 사라졌던 내 청춘이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교육청 직원이 연구 검토를 언급했을 때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세상이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준다면 그것은 영광일까? 아니면 또 다른 굴레일까? 나는 그날 밤 노트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먹다 남은 분필가루가 흩날리는 속에서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이들에게만 말할 수 있었다. 너희는 나처럼 멈추지 말라고. 세상이 막아도 끝까지 길을 열어야 한다고. 내가 놓친 청춘을 너희는 잃지 말아야 한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과거는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었다. 내가 이어주지 못한 길을 아이들이 이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내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다. 나는 다시 분필을 잡을 힘을 얻었다. 나는 시장 천막 속에서만 분필을 잡을 줄 알았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더 큰 무대 위로 끌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 교사 한 명이 내 노트를 인터넷에 올렸다. 낡은 종이에 적힌 수학 공식과 기묘한 풀이법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장 속 수학자라는 이름으로 기사까지 퍼졌다. 처음엔 장난처럼 보이던 댓글들이 점점 달라졌다. 누군가는 진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허황된 이야기라며 조롱했다. 논쟁은 커졌고, 나를 직접 보자는 목소리가 생겼다. 결국 마을 회관에서 공개 수업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이 먼저 손을 들었다. 아이들은 내게 말했다. 시장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서달라고.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숨어 살던 내가 어떻게 그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노트를 펼쳐놓았다. 종이 위에는 수십 년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식과 그래프, 풀리지 않은 문제와 다시 고쳐 쓴 풀이들. 나는 내 삶이 고스란히 적힌 그 노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두려운 건 사람들의 조롱일까? 아니면 내 능력을 끝내 숨긴 채 사라지는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야 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마을 회관 무대에 서겠다고. 공개 수업 당일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장 상인, 교사, 학생, 기자들까지. 나는 작은 분필을 손에 쥐고 무대 앞에 섰다. 마치 판때기 하나 세워놓은 시장 천막과 다르지 않은 공간 같았다. 그러나 수많은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장사가 아니라 수업이라고. 아이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을 보여주겠다고. 그러고는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흰 분필 가루와 함께 살아 움직였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동시에 풀기 시작했다. 나는 풀이의 길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갔다. 회의적인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멎고 회관 안은 숨죽인 고요에 잠겼다. 마지막 답이 완성되는 순간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그 박수보다 더 크게 울린 건 내 가슴이었다.
나는 두려움을 뚫고 무대에 섰고 세상은 내 수학을 외면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내 곁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숨겨온 수학은 드디어 빛을 만났다는 걸.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시장 노점상이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신문에는 숨어있던 수학자라는 제목이 실렸고 방송국 카메라가 내 노점을 찾아왔다. 사람들은 떡볶이를 사면서 사진을 찍었고 내 말을 기록하려 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세상이 달라진 듯 보였다. 내 이름은 잊혀진 장사꾼에서 천재 수학자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천재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버티며 살아남은 사람일 뿐일까? 그 물음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내 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세상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눈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내 노트를 연구 자료로 검토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학자들이 모여 내 공식과 풀이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다. 과거에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그곳이 이제야 나를 부른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가야 한다고, 우리가 배운 것이 헛된 게 아님을 증명해 달라고.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결국 노트를 품에 안고 학교 강당으로 향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강의실 문 앞에 서자 눈물이 차올랐다. 한때는 막혀있던 문이 이제는 나를 위해 열리고 있었다. 강당 안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게 질문을 던졌고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나는 단순히 공식을 외운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길어올린 풀이를 내놓았다. 시장 한복판에서 터득한 방식들이 학문적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수학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학생들은 놀란 눈빛으로 메모를 했고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내 방정식이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숨어있던 시간이 결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 시간은 나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강당을 나서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달려와 말했다. 이제는 시장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수학자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내 이름을 세상이 부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불러준 것이었다. 나는 화려한 강단보다 다시 시장을 택했다. 수많은 박수와 조명이 쏟아졌지만 내 두 발이 가장 편히 머무는 곳은 천막 아래였다. 사람들은 내게 왜 계속 시장에 앉아 있냐고 물었다. 이제는 대학에서도 강연을 부탁하는데 굳이 떡볶이 냄새 속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냐고 했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여기가 내 자리이자 내 교실이라고. 천막 아래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낡은 노트와 연필을 들고 해가 지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이곳은 그들에게 학교이자 놀이터였다. 문제를 틀려도 나무라지 않는 곳,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곳. 그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들은 숫자와 글자를 배워갔다. 나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없는 것에 무너지지 말고 있는 것으로 길을 열라고. 내게도 돈도 배경도 없었지만 손에 남은 건 연필과 수학이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아이들은 내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평생 바라던 건 바로 그 말 한마디였기 때문이다. 밤마다 교실은 더 깊어졌다.
떡볶이 국물 냄새가 가라앉고 가로등 불빛이 천막을 비추면 아이들은 더욱 집중했다. 종이 위에 흩뿌려진 분필가루가 별빛처럼 반짝였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던 진짜 강의실이라고. 어느 날 한 기자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내게 물었다. 이제는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왜 학문적 명예를 좇지 않느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게 중요한 건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불러주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이라고. 그 한마디에 기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를 천재라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 속에서 버티며 끝내놓지 않았던 사람일 뿐이었다. 내 노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내 삶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그 노트를 이었으며 웃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내 상이었다. 나는 그 상을 매일 손에 쥐고 있었다. 세월은 흐르고 머리칼은 휘어졌지만 교실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 다른 길을 떠나도 그들은 종종 내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이 대학에 갔다고, 선생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잠을 이루곤 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잊어도 괜찮았다. 나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을 테니까. 분필 가루가 흩날리던 천막 속, 그 눈빛 속에서 내 수학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 시장에서 시작된 교실은 끝내 세상과 맞닿았지만 여전히 그 뿌리는 시장에 남아 있었다. 나는 장사꾼이면서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수학자였다. 세상은 그녀를 장사꾼이라 불렀지만 아이들은 끝내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숫자와 분필 가루 속에서 이어진 그 교실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잊혀진 선생님, 숨어있는 재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찾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삶의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